현장 취재 기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4시간 동안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그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증거인데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장소 변경을 거듭하다 서울구치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문이 끝난 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서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는 경영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오래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이 319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이었습니다. 이 319호 법정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입니다. 지난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그 다음 해에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의 구속도 이곳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 의원 판사는 오늘 하루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건 하나만 맡았습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해당 건만 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가 새벽 4시쯤 판가름 났는데요. 이번에도 쟁점이 많고 법리적 다툼이나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향하는 뇌물죄 수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또 짧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며 정상적으로 수사 진행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애초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뒤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기 장소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와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그 즉시 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도 어제 오전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죠. 특검은 어제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김 전 실장이 대답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 지금까지 보여온 진술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혀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뒤 늦어도 내일까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까지 김영재 원장도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김 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했다는 의혹과 최 씨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먼지 상황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조현 캐스터. 네, 서울은 마치 하얀 장막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햇살까지 가로막혀서 날이 무척 흐리고요. 저 뒤로 보이는 건물들은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바람길이 열리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과 원주가 121, 부산 10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2배가량 높은 나쁨 수준의 대기질 보이고 있고요. 김포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경기 북부 인천에 이어서 경북 김천 권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높고요. 또 독성까지 짙은데요.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바깥 활동을 하신다면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는 오늘도 덜합니다. 현재 시각 서울이 영상 2.5도, 광주 7.3도, 부산은 8.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절기 대안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상 정보를 꾸준히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4시간 동안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그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증거인데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장소 변경을 거듭하다 서울구치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문이 끝난 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서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애초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뒤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기 장소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와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그 즉시 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도 어제 오전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죠. 특검은 어제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김 전 실장이 대답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두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오래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이 319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서 내려오는 1층으로 내려오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이었습니다. 이 319 법정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입니다. 지난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그 다음 해에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의 구속도 이곳에서 결함에 대해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 지금까지 보여온 진술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혀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뒤 늦어도 내일까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까지 김영재 원장도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김 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했다는 의혹과 최 씨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먼지 상황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조현 캐스터. 네, 서울은 마치 하얀 장막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햇살까지 가로막혀서 날이 무척 흐리고요. 저 뒤로 보이는 건물들은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바람길이 열리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 의원 판사는 오늘 하루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건 하나만 맡았습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해당 건만 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가 새벽 4시쯤 판가름 났는데요. 이번에도 쟁점이 많고 법리적 다툼이나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향하는 뇌물죄 수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또 짧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며 정상적으로 수사 진행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